그 전체적으로 우리가 2045 그 전체적인 정책이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그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이나 제도로서 안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야 된다. 법 제도나 조례를 만들 때 단순히 노력 의무,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에 그쳐가지고는 그게 성공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2045든 2050이든 우리 광주와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이런 것들이 조례와 법률을 통해서 구체화될 때 우리가 이제 성공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작년 1년 동안에 보니까 광주광역시도 에너지 기본조례 또 그리고 광주광역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조례 이런 그 부분에서 개정과 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틀거리는 지금 마련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언급을 할 만한 게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조례 요게 광주의 하나의 특징을 이루어서 마을 공동체나 이제 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돼서 실제로 지난 1년간 지원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지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햇빛발전 협동조합도 같이 도모를 하다 보니까 그 에너지 전환 관련해서 그 부분에 한정해 가지고 조금 보게 되면 지금 이 광주광역시가 다양하게 지금 그 에너지 지원 정책을 피고 있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시민 참여형 분야에서는 이제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러나 실제적인 어떤 성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아직도 좀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데이터가 나온 것들이 환경부 발표에 공공기관 에너지 감축 노력의 정도가 광주 전남이 그 하위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좀 분석도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 비율에 있어서도 전국의 평균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광주 전남이 2045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은 좀 낮은 보급 비율이 낮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기업이나 제조업 기반이 좀 약하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그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다른 지자체나 또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조례를 구체적으로 도입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 대덕구에서 하고 있다는 탄소 인지 예산제, 뭐 광주에서도 광주시의회가 준비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빨리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기후위기 대응 활동이 일자리로 연결되기 위해서 기후위기단 사업 같은 경우 이것도 역시 조례로서 구체적으로 조금 근거가 마련이 되겠다. 이미 그 캠페이너 활동이랄지 좋은 그 모델들이 이미 시작이 되고 있어서 이것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 하는 거고요. 그런데 아까 임낙평 대표님 발제에서도 나왔다시피 노후 경유차를 폐지한달지 내연기관 자동차를 앞으로 더 이상 운행을 못하도록 한달지 이게 연차적인 목표로 제시는 돼 있지만 아직 조례나 법률로서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새로운 파격적인 조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리적인 검토가 하나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시민의 수용성이 담보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노후 경유차 문제랄지 또는 그 자동차 총량제나 자전거 전용도로 도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수송 부분에서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에너지에 있어서 탄소를 파격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시민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의 수용성을 높여야 됨과 동시에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돼야 됩니다.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는데 조례도 모든 이슈에서 다 마음대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근거 법률에서 그 주민에게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법 규정이 마련이 돼야 되고 또 그 급부행정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그 근거로부터는 좀 자유로울 수 있지만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그런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탄소 중립으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노후 경유차 폐지랄지 내연기관 자동차 폐지랄지 자동차 총량제 도입. 아무리 전기차나 사실은 수소차를 도입을 해도 총량에 있어서 지금처럼 계속 증가해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동차 총량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 아니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단계적으로 건설해야 된다. 또는 아까 잠깐 나왔지만 우리가 광주가 아파트 공화국이 될 정도로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무분별하게 되고 있는데 고밀도 그 건물을 도심에서 짓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구체적인 조례들이 나올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바로 아까 두 가지 측면, 법리에 있어서 과연 법적인 우리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하나가 시민의 그 수용성을 동시에 우리가 기하면서 나가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임낙평 대표님의 발제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이야기한 것이 핵심적인 제가 토론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앞으로 탄소 중립을 구체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례 부분에서는 법리적인 검토와 함께 예산 확보나 또 시민의 수용성 이것들이 동시에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고요. 제가 준비한 그 발제문에서는 여러 가지 또 다른 그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전국적인 수준, 그러니까 법률이나 정책의 수준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 전기요금 부분이나 이런 어떤 정체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해서 좀 독립적이어야 된다. 모든 정파, 여당이나 야당 정파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생산 비용에 걸맞는 전기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해놓고 결국 청와대나 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전혀 반대하지 않고 그걸 합의를 애초에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인상이 보류됐거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에너지의 에너지의 어떤 그 수요를 막을 수가, 그 그래프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전기요금이나 소요되는 예산을 독립적으로 정말 어느 부분에 필요한지를 그 단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독립규제위원회가 강화돼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물가정책에 종속이 되거나 선거 시기라고 그래서 제대로 인상을 못한다 할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이 예산이나 정책이 제대로 펴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 광주광역시의 어떤 지금 2045 정책을 성공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에너지 가격 인상 그리고 또 에너지 전환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의 확보 이런 게 필요한데 이게 전국적인 수준에서도 독립된 규제위원회를 통해서 제도화돼야 된다. 자, 이걸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채식 의무화하는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식 관련되는 조례 지금의 내용도 조금 더 나가고 또 학교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민간에 대해서도 실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법적인 근거가 법률이나 조례 부분에서도 마련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